경찰관은 경찰관이 돈 먹고 이런 짓 한 겁니까? 부작용과 혼란을 왜 알아서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죠? 수색을 계속했다면 장미란 씨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가정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적어도 그때 그렇게 허위로 사건을 암장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시신이 그렇게 차디찬 곳에 석 달 이상 방치되지는 않았겠죠. 가정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위에 CCTV 118개가 6월 11일까지는 확보가 가능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지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건으로 제가 아까 연쇄적 암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암장됐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연쇄 사건 아닙니까? 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2건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일처리라면 이게 2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좋습니다. 그 60대 그 시신이 되신 그 시민분, 그분 관련된 CCTV는 확보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산상 CCTV 보존 기간이 한 30일 정도죠? 네, 30일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60일 가까이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역시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럴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 수준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철저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는 그 경찰관이 돈 먹고 이런 짓 한 겁니까? 전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돈 먹고 그런 거라면 일회적인 거고, 그렇지만 돈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나태하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뭐 일정 부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수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 간의 톱니기처럼 물리는 견제와 균형과 보안의 원리 때문에 시스템이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찰의 시스템은 이렇게 한 분에게 모든 걸 맡겨둡니까? 마치 200건을 이 사람이 혼자 했고 이분이 전에 무슨 범죄 전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의 문제로 몰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 당국의 문제입니까? 뭐 개인의 문제도 일부가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팀장이나 과장이 체크를 할 수 있는 사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종 시스템에서 임의로 삭제를 하는 바람에 조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자 오신 분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우면 그만이던데요, 담당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우고 입력할 때 누군가의 어떤 하이라키 상의 무슨 이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없던데요. 그렇죠? 예, 지금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시스템의 잘못이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건 국가의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 아닌가요? 네, 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아까 그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꼭 이거 뭐 총리를 비난한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 신고를 제주경찰에 했다면 제주경찰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실종 사건 관련해서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처리 프로세스상의 문제도.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이거는 보안 수사 폐지랑 직결되는 거예요. 역시 저는 자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있는 C줄과 R줄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치 봐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돼 왔던 시스템인데 그걸 보안 수사를 폐지함으로써 좀 없애버렸다고 생각. 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총리님.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 폐지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럼? 지금 의원님 지금은 보안 수사권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자,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이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겠죠?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실종 사건 처리 관련된 실종 사건을 부분에서는 여쭤본 게 아니었죠? 네, 우선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잠시만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총리께 왜냐면 총리보다 개인은 좀 제가 실종 사건의 프로세스를 네. 정확하게 알고 질문하는 거니까 네네. 제가 그 질문하는 건 분리해서 아니고 생각을 해야 제 한다고 말씀은 뭐냐면 생각하고요. 이렇게 견제와 네.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은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그렇죠. 근데 지금의 보안 여기서 수사권과 보안 관계된 수사를 것이 받을 아니고요. 권리를 없애면 그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많이 깨진다고 생각하진 네,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의 보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보안 수사권 관련된 이기와 뭐 형사소송권 관련된 처음 나왔던 것들은 검찰의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 아니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네.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기능을 없애는 건 지금 전혀 다른 의원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것도 실종 사건 관련해서는 별도의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이제 또 하나 필요하다는 문제 어쨌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보완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대한 보완은 제가 책임지고 모든 실종 사건 제가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필요한 절차들도 보완할 고맙습니다.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아까 총리께 말씀드렸냐면 이런 시스템 하에서 결국은 이런 시스템 불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평범하고 힘없는 약자고 서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실종 신고를 하더라도 저렇게 못했을 것 같고 총리님 같은 분은 총리님이 과거에 기업에 있을 때 하셨어도 저렇게 못했을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일반인의 심정이 어떤지 정말 잘 알고 예. 있고 그랬을 때에 이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 고맙습니다. 되는지도 공감하고 있어서 정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수배 사건 있죠? 지명 수배.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 중에서 중범죄 사건이 무슨 뭐 제주에서 잡혔다고 치자고요. 많이 일어난 일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죠? 이 사람 지명 수배되면 검찰 수사관이 데리고 오고 검찰 단계에서 체포 당시로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죠.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까? 10월 2일부터는 안 되죠.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소중지, 특히나 영장을 발부받은 기소중지 예.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기를 해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사건을 이관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맞는데 그거 제주 같은 데 잡혀서 올라오는 데만 12시간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48시간 내에 결정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진짜? 그런 경우에 중범죄가 잡혀오면 검사 입장에서는 일단 석방 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기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배는 조사 전 단계에서 내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선 이런 구멍들 저는 보면 너무 많은 구멍이 보이는데 이런 구멍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의원님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말씀 맞죠, 이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록은 다 어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에 있죠. 검찰청 기소중지 사건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기소중지 사건의 그 기록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잡혀오면 그쪽에다가 보내야 되겠네요. 기록을. 그렇죠? 잡혀오기 전에 예. 사건을 제기해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송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 준비를 대검에서 기준을 마련을 했고 9월 중에 사건을 제기를 해서 체포영장이든 신병이 잡혀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월부터인데요. 그러면 그 여부가 지금 같이는 이 48시간 제도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시간을 저는 마련해 놓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혀오면 넘어오고 핑퐁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이게 운용될까요? 자신 있습니까? 기존에는 검찰 수사관이 가서 직접 신병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이제는 경찰의 사건을 넘겨서 예. 경찰이 48시간 내에 체포영장을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거? 네, 또 하나. 신병 여부를 자, 좋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 피의자가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자백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한 구속 기간 며칠 남겨놓고 얼른 알리바이를 댄다든가 CCTV를 얘기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검사가 그냥 수사관이 직접 그 CCTV를 까봤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그럼 그거 다시 경찰로 보냅니까? 지금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제도가 들어와서 그건 나와봤자 피의자나- 증거 능력이 없죠. 네, 하지만 증거 능력이 그럼 없기 이상은 때문에 예. 보안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구속 기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럼 구속 기간의 후반쯤에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구속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죠? 우려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법무부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보안 수사 요구의 형태를 기존에는 경찰에 내려보내는 형태로만 했습니다만 병존적 보안 수사 요구를 활용을 해서 경찰관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병존적인 수사 협력 체제요? 그건 그냥 잘해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기존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만 구속 기간의 기한 내에 최대한 충실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전체로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함께 진행을 좋습니다. 검찰에서 검토를 하면서 함께 수사를 알겠습니다.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제가 이준수 차관이 검사 시절에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쭤보죠. 진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과 답변을 드릴 상황이 법무부에서 아닌 것 무슨 위원회 같은 거 공소 취소 특공대 비슷한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거 괜찮다고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차관님,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관님 요청이 그 동안에 정치인들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해왔고 누구나 정치 수사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해왔습니까? 법무부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왔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기억이 못합니다. 제가 장관도 해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몇십 년 검사해봤지만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네, 기존에 그렇게 했던 예, 사례들은 많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